반갑습니다. 김종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를 공부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한번 보면 좋을지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주 명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한번 문득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주를 공부할 때 우리가 보통 정간, 지지 이런 육친 또 신살, 12운성이라든지 삼합이라든지 합, 형충, 파해 이런 것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지만 또 용신에 관해서 격국에 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그것을 100% 적용해서 맞는 논리가 극히 좀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연유되었는가 그것을 곰곰이 고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거기에서 제가 한번 확인한 바로는 사주라는 것도 결국에는 음양뿐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음양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덥고 추움으로도 보통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즉 반대되는 개념이죠. 반대의 개념, 반대되는 개념이자 또는 짝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즉 너무 더워도 살 수가 없고 너무 추워도 살 수가 없고, 이것이 뭔가 중간으로 어우러져야 뭔가 생명이 생겨나고, 생명이 생겨나면서 그것이 곧 삶, 즉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즉 간주되더라는 것이죠. 실내를 보더라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용신만 잡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로는 억부용신을 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억부용신이죠. 억부용신이라는 것은 뭡니까? 억강부약, 즉 중화의 논리죠. 중화가 되어야지만 어떻게 조화롭게 하여서 이것이 나의 희신이라든지 되어서 잘 살게 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면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뉘게 된다는 것이죠. 강한 것은 좀 누르고 약한 것을 돕는, 그런 돕는 자를 용신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어떤 용신법이 있습니까? 병약용신이 있죠. 자, 병약용신이라는 게 뭡니까? 보통 간지에서 기울어짐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심한 것을 덜어내는 자가 용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약한 것을, 그 강한 것을 덜어내는 거죠. 자, 이 말도 뭡니까? 뭔가 음양적으로 치우침이 발생이 되어 있다면 강한 것을 덜어내는 자가 용신이 된다는 그런 음양적인 측면에서 또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또 조후가 있죠. 조후. 가장 이것이 실제로는 최1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1순위. 덥고 추움이 기본적으로 조절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전항도 있을 것이요. 전항용신도 있을 것이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통관용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용신이라는 것이 과거에 나왔지만 뭔가 틀린 말은 아닐 것인데, 자,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 사주풀이를 하다 보니 뭔가 또 안 맞는 것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신살적으로만 또 풀이를 하자니 또 안 맞는 것도 나올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용신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 짚고 넘어가는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든 것이죠. 자, 우리가 남만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즉 양이 강하다는 것이죠. 양이 강하다면 밤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생활이 뭔가 생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양이 강하게 만약 내가 태어났더라면 밤이라는 이러한 음적인 존재를 가장 소중하고 나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모습이 관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음양이라는 것은 삶의 순환성이요 생명의 활동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양과 음의 강약에 의해서 사주팔자의 구성과 또 사주팔자가 흘러가는 흐름이 발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 공부를 할 때 뭔가 격국이나 용신에 너무 얽매이지도 말고, 물론 참조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또
너무 신살에만 얽매여서 참조를 하지도 말고, 신살도 물론 사주팔자에서 팔자를 해석하는데 굉장히 소중한 도구로 쓰여집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해야 하냐면, 사주팔자를 먼저 내가 또 올바르게 공부를 하고 싶다면 첫 번째 음양의 강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내 팔자가 음이 강한지 양이 강한지도 모르고 이 팔자를 풀이를 한다면 과연 맞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주팔자라는 것은 8개의 간지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통 일간을 보고서 일주로서 풀이를 하든 일간으로서 풀이를 하든 사주풀이를 많이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글자를 나의 무기로 살아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것이죠. 자, 8개의 글자 중에서 실제로는 8분의 1로서만의 해석이 가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주팔자는 기본적으로 8개의 글자로 구성되어지고 또 운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운은 대운도 있을 것이요, 세운도 있을 것이요, 월운도 있을 것이요, 일운도, 즉 일진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의 조합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내 사주에서 물론 일간으로 살 수도 있는 확률도 있지만 그거는 8분의 1의 확률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음양의 강약을 판단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양이 강한 팔자라면 무엇을 가장 소중한 글자로 쓰겠습니까? 밤이 소중한 글자로 쓰듯이 음의 글자를 소중하게 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나와 있는 음의 글자를 내가 나로서 삼겠다는 것이죠. 그건 또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음이라는 글자가 소중하긴 한데, 자, 이 음을 돕는 자를 먼저 쓰기도 하고 또는 합에 의해서 이끌려 들어와서 쓰는 글자가 나의 글자로 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보통 좌표론도 같이 귀결이 되는데 보통 연, 월에 있는 것은 나이가 평생까지 가기에는 정말 평생을 쓰는 글자로 쓰기에는 후반전의 글자는 실제로는 일시의 글자가 더 많이 작용을 하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내가 음의 글자, 소중한 글자가 있더라도 일시에 또 음의 글자가 있으면 또 직업의 전변을 거치면서 그 글자를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음의 글자를 쓰더라도 우리가 봐줘야 될 게 합이라든지 이런 글자에서 이끌려 들어와서 일시의 글자를 쓴다든지 또는 그 음의 글자를 돕는 자를 내 직업으로 삼는다든지, 자, 이런 식으로 뭔가 사주팔자의 구성은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사주팔자를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판단해 볼 때는 음양의 강약을 우선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글자, 음양의 강약에 따라서 내가 양이 강하다면 음의 글자를 쓸 것이고, 음이 강하다면 양의 글자를 쓸 것인데, 그 글자가 어떤 신살에 의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내 팔자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 글자를 쓰게 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 자체가 판단이 된다면, 그 글자가 정해져 진다면 이것이 바로 사주팔자에서 나를 구성짓는 핵의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핵의 글자에 실제로 크게는 대운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데, 그 대운에서 합의 형 모양이라든지 형의 모양이라든지 충의 모양새에 따라서 내 팔자의 왜곡된 모양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주를 구성하고 사주를 풀이하고 사주를 보는 시각 견해로서 한번 팔자를 명리학을 연구하는데 한번 유념해 두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이렇게 예를 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첫 시간이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그러면 이 음양이 있어야지만 삶이 살아갈 수 있다 했듯이,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 팔자가 양이 강한지 음이 강한지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 그 음양의 강약에 따라서 어떤 글자, 즉 간지가 되겠죠. 이 글자를 표현한다는 것은 간지죠. 간지의 가장 기본적인 뜻에 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신살적인 측면이라든지 육친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나마 사주팔자를 구성하는데 내 팔자의 핵심의 글자를 찾기 위해서는 내 팔자의 음양의 강약을 알아야 되겠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